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론반 첫째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은 좀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018학년도 2018학년도 이제 기본 이론반이 이제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다음에 수업 일정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이제 1월 달에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1월 달에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면, 그래서 1차는 한 11월 20일 정도 보통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11월 셋째 주 일요일 정도, 토요일 날 11월 셋째 주 정도에 11월 한 20일경에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그다음에 해서 1차 합격자 발표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서 한 달 정도 후에, 그다음에 12월 20일 정도에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발표되고, 2차 시험은 내년 1월 그다음에 초에 1월 4, 5, 6 한 3일 정도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시험 봤던 친구들이 그다음에 지금 2차 시험이 지금 끝났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올해 지금 1월 24일 날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다음에 1차 시험이 1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그다음에 시행이 되고, 한 달 후에 합격자 발표가 되고, 2차 시험은 그다음에 연초에 이루어지고, 최종 합격자는 다음에 한 3주 정도 후에 이렇게 그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학생도 있고 재수생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보통 그다음에 4월부터 한 7월까지 학교마다 좀 차이 있긴 한데, 이때가 이제 실습 기간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빨리 나가는 학교는 4월 달부터 나가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6월 달 정도 제시가 되는데, 실습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 추석 정도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추석 연휴 전에 사전 예비 TO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예비 TO가 그다음에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흐름이 되니까, 그다음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다음에 예비 TO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면은 그다음에 10월 달부터가, 그래서 10월, 그다음에 11월, 1월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시험이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는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보면은 실습 전으로 해서 그다음에 기본 이론에 대한 다음에 이제 복습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복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는 이제 기출 분석과 그다음에 지도서 강론 내용을 그다음에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과 그다음에 지도서 강론을 보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기출 분석에서 기출 분석의 그다음에 문제 유형을 그다음에 파악하는 게 그다음에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에서는 그다음에 와이드하게 그다음에 눈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그다음에 와이드하게 이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다음에 그래서 이 수험 전략에 대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수험 전략에 대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자기가 그다음에 응시하려는 지역, 저희가 응시하려는 지역을 그다음에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서울로 갈 건지, 서울로 시험 볼 건지, 그다음에 경기도로 시험 볼 건지, 인천으로 시험 볼 건지, 그래서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다음에 2차 시험의 경향이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응시 지역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여기는 그다음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이제 공고문이 있습니다. 공고문을 잘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사 능력시험도 마찬가지죠. 한국사 능력시험도 다 사전에 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시험도 그다음에 사전에 다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태가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다음에 기본적인 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1차 시험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직 논술과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 교직 논술 20점이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이제 80점입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에서 이제 토탈 100점에 해당이 되죠. 20점과 80점에서 그다음에 이 부분을 최대한 점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때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보면은 이거는 그다음에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기출 문제를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출 문제를 그다음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학년, 그다음에 3, 4학년, 그다음에 5, 6학년으로 이렇게 제시가 있을 때, 우리가 지도서 강론,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에 대한 해설이 이제 교사형 지도서 강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이 우리가 지도서 총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앞에 부분이 이제 총론에 해당이 되고, 뒤에 차시별령 단원과 관련돼서 이 차시별령이 이제 강론입니다. 이게 뒷부분이 이제 강론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강론의 시험 범위 보면 우리가 그다음에 공구 개정과 그다음에 15 개정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1, 2학년은 그다음에 15 개정이 시험 범위고, 그다음에 3, 4학년 강론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는 공구고 5, 6학년도 공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학년 거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2월 말이나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발행이 되죠. 현장에 이제 배포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1학년이라면 통합교과하고 이제 국어 수학. 통합교과 국어 수학은 그다음에 강론 내용을 볼 때 2015 개정 거를 봐야 되고 3, 4학년, 5, 6학년은 그다음에 작년과 동일하게 공부 개정을 봐야 됩니다. 특히 지도서 강론은 그다음에 차시별 목표, 그다음에 목표와 관련된 지도 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지도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강론 내용을 그다음에 강조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뭐 국가고시 우리가 큰 틀로 보면은 그다음에 국가고시의 경우는 그다음에 1학년은 15개정, 3, 4학년도 15개정, 5, 6학년은 그다음에 공부 개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3, 4학년의 지도서는 3, 4, 15개정의 지도서는 내년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지도서는 3, 4학년 지도서는 그다음에 공부 개정 거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봐야 되고, 국가고시는 그다음에 15개정을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 6학년은 이제 공부 개정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국가고시 그다음에 15학번 15개정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출제가 처음으로 됐는데 작년까지 됐고 이제 올해 여기까지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여기까지가 3, 4학년까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 국가고시 교육과정은 1, 2학년은 15개정, 3, 4학년은 15개정, 5, 6학년은 공부 개정의 역점으로서 봐야 되고, 강론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1, 2학년 거는 2월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에 15개정이 나오고, 3, 4학년은 내년에 나오니까 이거는 공부를 봐야 되고, 5, 6학년은 공부를 봐야 됩니다. 큰 틀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 총론의 경우도 1, 2학년은 15개정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총론을 봐야 되고, 뭐 총론은 이거 보고 3, 4, 5, 6학년 2009는 이게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큰 틀로 봤을 때 국가고시 교육과정은 그다음에 1, 2, 3, 4는 15개정의 역점으로서 봐야 되고, 5, 6학년은 공부 개정. 지도서 강론은 1, 2학년 거는 15개정, 3, 4, 5, 6학년은 공부 개정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 부분이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그 시험 범위에 이제 준용을 해서 문제를 내는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반드시 기출문제를 다 파악을 합니다. 기출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작년 재장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어떻게 이제 변형할 건지, 기출문제 어떻게 변형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 아니면 뭐 기출문제를 무시하고 낼 건지에 대한 그 출제의 척도가 되는 게 기출문제니까, 이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이제 교육과정 80점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교육과정 80점은 이건 각 교과별로 그다음에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각 교과별로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뭐 딱 한마디로 좀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교재 쓰는 게 이제 이게 올해 처음 나왔던 서머리 교재입니다. 이 서머리 교재가 시험범위에 맞게끔 공부 개정과 그다음에 1호 개정에 맞게끔 그다음에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엑기스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 부분에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할 건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각 교과별 접근 방식에서 그다음에 강론, 지도서 강론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고시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총론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론 이렇게 2등분 한다라고 했을 때 접근 방식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강론은 여기는 와이드하게, 그다음에 폭넓게, 그다음에 와이드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국가고시나
총론이나 교육론은 그다음에 깊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고시 교육과정과 총론과 교육론은 여기는 지금 개념 중심이니까 여기는 그다음에 개념 중심에 해당됩니다. 개념 중심에 해당되니까 그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그래서 이 개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기출 문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중요한 개념은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거와 상관없이 기출 문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 문제를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강론은 그다음에 와이드하게 실제 수업 장면을 실제 수업을 상상하면서 강론을 와이드하게 좀 봐놓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강론은 와이드하게 그다음에 보는 게 중요하다. 워낙 뭐 국어 같은 경우는 12권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걸 뭐 다 외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 어떠한 아까 얘기했던 실제 수업 상황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학습 목표를 진술하는 거니까 수업할 때 목표를 진술하는 거니까 이 목표를 차시별 모집했으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 이끌어갈 건지를 이 목표를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차 뭐 수업 실현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큰 틀로 생각했을 때 강론은 그다음에 이 강론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학습제 달성에 대한 목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실제 수업을 상상하면서 이 부분을 와이드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 국가고시 교육과정이나 총이나 교육론에게는 개념 중심입니다. 개념 중심 때문에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각 교과에서 강조되는 개념은 다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로 이제 두 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각 교과별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여튼 이제 수업 일정에 대한 부분이 10월 달에 지금 TO가 나온다. 다음에 1월 달에 1차 시험이고 다음에 11월 때 1차 그다음에 내년 1월에 2차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그 전반적인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습 나가기 전에 복습하고 기출 분석하고 강론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그다음에 준비를 할 건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험 전략의 경우는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응시 지역 같은 경우는 각 교육청에 공고문을 반드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사 능력 시험도 사전에 다 그다음에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차 시험에서 150%를 뽑으니까 1차 성적이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에 1차 성적이 최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에서 그다음에 100% 안에 들어야지 1차에서 100% 안에 들어야지 그다음에 안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논술 20점, 교육과정 80점을 했을 때 이 극대화 전략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감점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안 깎일 건가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출제 경향, 그래서 기출 문제를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국가고시 교육과정이나 총론이나 교육론은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 속하게 되면 문제가 변형이 돼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국어과에서 뭐 과정 중심의 쓰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도덕과의 콜버그의 삼수 6단계 이론이라는 게 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반복돼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변형이 되고 재구성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이걸 뭐 무시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무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강론과 국가고시 했을 때 가장 봐야 되는 게 많으니까 강론은 15개정. 그다음에 그래서 2009 개정에서 시험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3, 4, 5, 6은 공부 개정을 보고 국가고시는
1, 2, 3, 4학년은 15개. 작년에 여기에서 지금 문제 나왔던 거니까. 통합교과하고 수학 여기서 나왔어. 통합교과 수학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도덕이나 사회나 그다음에 과학이나 그다음에 실과 빼고 음악, 미술, 영어까지도 여기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계정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계정은 이제 실과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위분법적으로 접근하면은 강론은 그다음에 차시별 목표가 있습니다. 강론에 보면은 그 차시별 목표가 있는 거니까 뭐 글을 쓸 때 알맞은 낱말 사용의 까닭을 안다 했을 때 이 까닭을 지금 물어본다는 얘기지. 까닭을. 그래서 이게 목표와 학습 목표 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들한테 지도해야 되는 지도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게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수업 장면을 상상하면서 봐야 되고, 나머지 국가고시 총론, 교육론은 개념 중심으로 제시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깊이 있는 이해가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다음에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기본 이론반은 어디에 이제 수업에 중점 둘 건가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그다음에 첫 번째는 각 교과에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교재 서머리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 교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서머리를 통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15개정 교육과정이니까 15개정 교육과정은 그다음에 공구개정 교육과정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가미됩니다. 15개정은 공구개정에다가 알파인데 이 알파를 보면 이 알파에 대한 부분이 15개정의 가장 그 특징을 파악합니다. 이 알파를 통해서 특징을 파악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각 교과 2015에서는 교과 역량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각 교과 역량이 새롭게 신설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8페이지 서머리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머리 8페이지 보시면 서머리 8페이지 보면 이거는 국가고시 총론인데 2번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부터 6번째 공동 정략까지 6개가 2009에서는 없었는데 이번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신설된 거에서 뭐 이렇게 신설된 부분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과가 다 신설이 됩니다. 모든 교과가 다 다음에 신설이 돼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교과 역량이 신설되는데 이 신설되는 게 작년에 13학번 때 출제가 된 게 그다음에 총론 파트에서 출제했었고, 이때 총론은 15개정의 총론이고 총론하고 즐거운 생활에 그다음에 두 문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부각되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다음에 부각되는 부분을 잘 그다음에 기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한 장 앞으로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서머리 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거 13학번 작년 시험 문제의 이게 분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국가고시 총론과 두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있는데,
국가 총론 1번에 6가지 핵심 역량에서 동그라미 첫 번째 자기 관리 역량이 밑줄쳐져 있는데 이 자기 관리 역량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자기 관리 역량이 그다음에 시험 문제로 그다음에 출제가 됐었던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총론 파트에 대한 게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즐거운 생활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밑에 1~3학번 기출 분석에서 1번 핵심 역량인데, 그러니까 즐거운 생활 핵심 역량이 3개입니다. 3개 중에서 밑줄친 첫 번째 심리적 감성 역량이 작년 시험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건 외우는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총론 파트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역량, 역량이라는 게 힘과 기량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 힘과 기력을 얘기하는 건데, 총론 파트 6개 즐거운 생활에서는 그다음에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설된 부분을 잘 기억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신설된 부분이라는 게 강론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론 부분은 새롭게 부각되는 내용. 그래서 이전 교육 과정에는 나와 있지 않고 새롭게 부각되는 내용이 강론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이분법적으로 각 교과별 접근 방식 이분법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는 강론이고 나머지는 국가고시 총론 교육론이라고 했을 때 과목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론 국가고시 총론 교육했을 때 여기는 이제 개념 중심으로 제시가 된 거니까 여기는 기출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기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거는 각 교과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 강론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과 관련됐을 때 이 강론은 이전 교육 과정은 없었고 새롭게 신설된 부분,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론은 그다음에 나왔던 게 똑같이 거의 안 나옵니다. 얘는 기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강론은 기출의 영향을 좀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과나 미술과 같은 경우는 해마다 참고 작품이나 제제곡이 다른 악보가 제시가 됩니다. 악보도 다른 악보가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작품도 다른 작품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 부분에서 강론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잘 그다음에 기억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본 이론 반 때는 크게 2가지를 보면 되는데, 교과의 전체적 틀을 보는데 서머리로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이 서머리에 대한 그다음에 부연 설명이 그다음에 기본 이론서라고 보면 됩니다. 네, 기본 이론서라고 이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머리는 그다음에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얘기는 그다음에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머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면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 서머리 1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머리 196페이지 보면은 이게 내용책, 이게 체육관인데 우리가 이거는 국가고시에 있는 내용 체계를 얘기했던 거죠. 앞에 보시면은 3, 4학년은 15계정이 시험범위고 5, 6학년은 공부 계정이 시험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5계정하고 공부 계정을 2개를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19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3, 4학년은 15계정, 5, 6학년은 2009계정입니다. 이렇게 2가지를 다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모든 교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과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2009 개정을 보면은 내용 영역이 체육관의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그 영역이라는 말이 있죠, 대영역. 그다음에 2015개 3, 4학년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그래서 그다음에 새롭게 신설된 게 뭐가 신설됐어요? 이게 안전 영역이 신설됩니다. 근데 안전 영역이 신설이 되는데 앞에 보면 플러스 알파라고 했었죠. 알파가 체육과에서는 안전 영역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공구 개정 여가활동, 공구는 여가활동이었었는데 얘는 여가활동이었었는데
여기는 지금 안전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구에서 2009에서 여가 활동은 2009에서의 여가 활동은 2015에서는 어디로 가겠어요? 여가가. 그다음에 여가 활동 2009에서는 뭐 줄넘기, 등산, 래프팅, 스키 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그다음에 이러는 게 그다음에 2015 개정에서는 건강 활동에서 두 번째 여가와 운동 방법에서 여기서 여가가 건강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뀐 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특히 작년에 여가와 관련되는 문제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의 3, 4학년에서는 건강에서 여가와 관련되는 게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안 봐도 됐었는데 올해는 이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리로 그렇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시가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는 교과의 전체적인 틀은 서머리를 가지고 보는데 이걸 계속 반복을 해놓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연 설명은 기본 이론서로 가야 되고, 15 개정하고는 2009 개정에다가 알파인데 그 알파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강론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알파에 대한 것도 지금 체육과의 국가고시, 체육과의 국가고시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알파가 그다음에 지금 안전입니다. 안전으로 따로 별도로 영역이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본 다음에 그래서 기본 이론반을 뭐 이렇게 접근했을 때 세 번째는 그래서 기본 이론을 그다음에 마친 다음에는 기본 이론을 그다음에 반복을 하고 얘기했다는 게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그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다음에 우리가 뭐 서브노트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구정 전에 기출 분석 교재는 그다음에 기출 분석은 따로 4월 달에 따로 수업을 하는데 4월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교재는 그다음에 구정 전에 이제 출간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인쇄가 좀 들어갈 거고, 서브노트로 그다음에 기본 이론을 반복한다, 기출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서브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서브노트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다르게 15 개정에 1학년 내용이 이제 강론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서브노트는 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15 개정이 1학년 내용이 더 추가가 될 거라는 얘기고, 그래서 서브노트를 정리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 1년의 큰 커리큘럼은 기출 이론을 기본 이론을 반복을 하고 기출 분석을 한 다음에 서브노트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로 그다음에 수험 전략을 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얘를 파악하기 좀 어려우니까 얘 전에 그다음에 이거를 반복을 해놓고 있어야 되고, 이걸 끝난 다음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에는 이제 강론 내용들이 광범위한 와이드한 강론 내용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은
올 안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건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체육과 우리가 서머리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196에 있는 것처럼 다음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도 잘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만 더 보면은 그다음에 그 음악과에서 2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머리 227페이지 보면은 음악과도 이번에 내용 체계에 보면은 2009하고 2015하고 역시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9, 2015에서 내용 영역은 똑같습니다. 표현 영역, 감상 영역, 생활 영역 똑같고, 작년 시험 문제가 2009에서 생활화 영역에서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를 쓰라는 게 작년 시험 문제였습니다.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를 쓰라는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5, 6학년에서 그러니까 2015는 3, 4학년이 지금 시험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다음에 내용 요소입니다. 표현은 음악의 구성, 자세 연주법, 감상은 음악 요소 개념, 사항이나 이해를 표현한 음악, 생활화는 그다음에 행사, 놀이, 생활 속 국가와 관련된 내용 요소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5의 3, 4학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강론은 워낙 광범위하니까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국가고시는 1, 2학년보다 3, 4학년 여기가 지금 타겟입니다. 3, 4학년은 15개 정의. 그래서 국가고시는 다음에 3, 4학년의 경우에서 여기는 15개정. 15개정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1학년에서 나왔던 게 다음에 총론 및 창시하고 총론 및 창의 시험 활동 잠시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총론 및 창의 시험 활동 통합교과하고 수학과 작년에 15개정의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1학년이 15개 시험범위고, 그다음에 올해는 3, 4학년, 내년은 5, 6학년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올해가 좀 중간에 끼어 있는 학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 과목별로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니까 시험 범위 다르고 접근 방식 다르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해놓고, 그래서 지금 뭐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오면은 그다음에 뭐 앞에 2009 있고 뒤에 2015니까 한눈에 보여지면 어려우니까, 여기는 한눈에 보기가 어려우니까 2009과 2015를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머리는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머리 28페이지 보면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한데, 서머리 28페이지 보면은 읽기 영역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책이 보는데 첫 번째 2009 개정, 두 번째 2015 개정입니다. 그래서 09 개정, 15 개정, 09 개정에서 기능에 대한 게 이게 다음에 1, 1학번, 1, 3학번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는 두 번 작년에 나왔었어요. 2015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론서를 보면은 1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론서를 같이 보면은 111페이지는 여기는 2009 개정에 해당됩니다. 읽기 나와 있죠, 밑에. 2009 개정이고, 2015는 뒤로 한번 보시면 읽기에서 2015는 166페이지 166페이지에 2015로 이렇게 지금 간격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한눈에 보여주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서머리처럼 2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9는 5, 6학년하고 그다음에 2009는 5, 6학년하고 관련이 되고 1, 2, 3, 4학년은 2015와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니까 우리 좀 더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머리를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한눈에 보여주면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자, 좀 쉬었다가 좀 봅니다.